자, 그러면요. 저 교민분들이 지금은 아산과 진천에 분리 수용돼 있습니다. 그곳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나와 있습니다. 교민들의 입소 이후 현장은 차분한 분위기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용시설엔 우한에서 온 교민 중 증상이 없는 200명이 입소했습니다. 나머지 교민 150명은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무사히 입소했습니다. 우한에서 전세기 이륙이 늦어지면서 교민들을 태운 버스는 오전이 아닌 오후 1시쯤 아산과 진천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쓴 교민 중 일부는 현장의 상황이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밖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고 천막농성을 한 지역 주민들은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아산과 진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면 교민 수용을 더는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1인 1실로 배정돼 격리 생활에 들어간 우한 교민들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퇴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요 하루새 5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람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라 사태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중국에서는요 10,000명에 가까운 확진 환자가 나왔고 200명 넘게 벌써 사망했습니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요일이자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인 1월 31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제발 부디 코로나 관련 마지막 방송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60초 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는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의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MBN 정치부의 신동규 기자, 그리고 김경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첫 사람 간 전염,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2차 감염자가 나왔고 오늘 질병관리본부, 종합방역본부의 발표로 보면 3차 감염자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2차 감염자가 나왔는데 2차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6번째 확진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서 6번째 확진자가 됐느냐? 3번째 확진자를 만나서 6번째 확진자가 됐는데요. 네. 54세 남성이고 중국 우한시에 살다가 일시 귀국을 해서 일산과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분과 지난 22일 날 강남에 있는 한 유명 식당에서 식사를 한 분이 56세 남성입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분이 발열 증상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검사해 본 결과 2차 감염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국내 첫 사람 간 전염. 사실 어제는 김우주 교수님, 어제 이 시간에도 저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을 때 국내 첫 사람 간 전염이다. 그래서 2차 전염이 발생했을 때 그 뭐랄까요? 위험성 또는 중대성 이것을 어제 순간에는 상당히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독일, 대만, 베트남에서 그 중국을 다정우지하는 내국인들 2차 감염자가 있었거든요. 네.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를 접촉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여행객을 운송한 그 운전수하고 그랬었죠. 가이드가 걸렸듯이.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런 내국인의 2차 감염이 시간 문제다. 그런데 어제 나와서 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고 좀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네. 예상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동규 기자, 조금 전 오후에
이 종합방역본부라고 이제 칭해를 해야겠죠. 중앙방역대책본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제 본부장을 맡고 있죠. 3차 감염 가능성, 3차 감염자가 나왔다. 물론 지금 단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3차 감염자도 나왔다고 지금 발표를 했었죠. 지금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일단 6차 감염자, 네. 6번 환자. 6번 확진 환자, 예. 55살 남성입니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우한을 방문하진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희가 지금 하단으로 잘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여섯 번째 확진자가 나왔죠. 이게 2차 감염이었고 그 여섯 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지금 양성으로 판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3차 감염이라고 지금 중앙방역본부 대책본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규 기자. 예, 6번 환자의 그 발병 경로를 좀 보자면 네. 2차 감염자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3번 확진자와 22일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6번 환자한테 전파가 되면서 6번 환자는 2차 감염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설 연휴쯤에 딸과 사위 네. 이 두 사람을 만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좀 증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되면 이 6번 환자 자체도 2차 감염자니까 그 이후로 한 단계를 더 거침으로 3차 감염자다. 이렇게 지금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오늘 2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총 11명이며 6번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8명이 확인이 되었고 자가격리 후에 심층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족 2명에서 검사 양성으로 추가 확인이 되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번 환자가 6번 환자에게 일단 전염을 시킨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6번 환자가 가족 내에 전파를 시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감염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세 번째 확진자로부터 그 지인이 여섯 번째 확진자로 판명났고 그 여섯 번째 확진자의 가족이 지금 2명이 또 이 양성 반응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확진자의 동선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여섯 번째 확진자의 동선에 접촉했던 사람들 상당히 지금 전수조사해야 될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적으로는 세 번째 환자분하고 접촉자들이 가장 지금 여섯 번째 확진자가 2차 감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우선 대상이겠죠. 지금 여섯 번째 환자분의 접촉자 중에서도 2분이 나와서 지금 3차 감염자가 나온 상황이고 네. 이게 일종의 연쇄 반응으로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중국 우한시에서 이미 3차, 4차 감염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국내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은 했었던 것이고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제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세 번째 확진자와 같이 집에서 생활하던 어머니 모친은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 접촉을 했던 세 번째 확진자의 지인, 같이 음식을 먹었던 이 지인은 여섯 번째 확진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밀접 접촉과 일상 접촉의 정의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하, 네. 지금 이제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가까이 보통 2m 이내에 있는 경우를 이제 밀접하게 접촉한다고 거리를 두고 또 대화할 때 증상이 있어서 튀거나 비말이 그다음에 악수를 하거나 또 상대방이 마스크나 이런 보호 장구를 착용 안 하면 위험이 올라갑니다. 감염 위험이. 그러니까 네. 지금 접촉자가 95명이라 하더라도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머니하고 만난 시간과 그 밀접함 또 그 상황에서 증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평가에 그 반영이 될 텐데 네. 지금 세 번째 환자가 여섯 번째 환자한테 2차 감염 시켰다는 거는 네. 그만큼 제가 알기로 한 90분 정도 식사하면서 담화를 한 걸로 그렇죠. 봐서 네. 물론 CCTV 동영상을 보면 명확하게 그 감염 경로라든지 상황을 알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그런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확진자와 그 지인, 여섯 번째 확진자는 92분 정도. 왜냐하면
CCTV에 정확히 시간이 나오니까요. 92분,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했고요. 식사한 테이블의 크기는 가로 세로 90cm, 1m가 채 안 되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김 교수님, 불고기를 먹었다, 불고기 요리를 먹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대화 과정에서 튀긴 이른바 비말, 침으로 인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요리를 같이 먹어서 한국인의 특유의 식습관, 같이 어떤 국이나 그런 걸 같이 숟가락으로 담그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혹시 전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정해 보자면 감염 경로는 우선 우리가 만나면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인이. 그러니까 3번 환자분이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 나는데 손으로 무질부식간에 그 코를 후비면서 손에 묻어서 악수 과정에 전달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또 안면에서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그 만약 맞은편에 있는데 식사 중에 열나고 기침하고 증상이 있어서 재채기 하는데 비말이 6번째 환자분 안면에 튀겨서 눈의 점막, 코, 입 점막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또 그게 감염 경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요? 또 그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그 식탁 위에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좀 지나서 그걸 6번째 환자가 손으로 만져서 간접적으로 만질 수도 있고 이것이 네. 뭐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올 수가 있고 음식의 경우는 60도, 80도 이상이면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아하. 불고기라든지 뭐 찌개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죽겠죠. 물론 네. 찬반찬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오염돼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호흡기 비말, 네. 또 악수, 또 환경오염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 일상 접촉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긴장감과 위험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로부터 전염이 된 2차 감염 사례인데 이 6번째 확진자의 가족들이 지금 신동규 기자 3차 감염 사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기호 아나운서 이걸 네. 좀 물어볼게요. 6번 확진자의 지금 가족, 그 가족 중에서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이 지역은 숨긴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니까 밝힐게요. 충남 태안에서 어린이집 교사였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국내 첫 3차 감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6번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딸 그리고 사위가 있는데 이 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어린이집에 태안군의 어린이집에 지금 이곳이에요. 네, 이곳입니다. 보육교사로 네.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28일부터 아마 30일까지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 원생이 한 30명이 34명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등원한 이제 어린이 수는 2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어린이들과의 접촉이 충분히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린이집은 당연히 휴원을 했고요. 그리고 소독 조치를 했겠죠, 당연히. 예, 네. 소독 조치하고 2월 10일까지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그 격리 조치 같은 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가 격리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이들이 만약에 이 교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앞서 그 일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 여교사가 그러니까 6번째 확진자의 따님입니다. 1월 28일부터 28, 29, 30 사흘간 어린이집 서울을 쇠고 나서요. 그 직후죠. 설 연휴 직후에 어린이집 출근했습니다. 사흘간 출근했어요. 그리고 31일 오늘부터 휴원 들어갔어요. 김우주 교수님, 아이들 지금 저곳에 어린이집에 보냈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는데 혹시 아이들의 면역력은 성인보다 혹시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생해서 아이들이 면역 체계가 성숙이 안 돼서 대개 보태 2세 이하일 때 좀 약하고 적어도 6세 이상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볼 때 지금 여기 영유아로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면역이 아직 미성숙한 상황에서 네.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지금 신동규 기자, 6번째 확진자의 가족, 그러니까 딸과 그 사위까지
설 명절에 같이 연휴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 사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사위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그 태안군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해당 교육원에서는 교육생들을 좀 일단 귀가시키는 조치를 긴급히 좀 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최대한 차단하는 가운데 네. 또 이 보건당국에서 이후에 추적 조사 같은 것들을 또 능동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 이 6번째 확진자 말고도 신동규 기자, 국내 2차 감염자가 즉 5번째 확진자도 2차 감염자잖아요. 그럼 그 5번째 확진자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된 전해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3차 감염에 해당되는 그 6번 환자의 가족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난 24일에 귀국했던 그 5번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 30대 초반의 그 한국인 남성인데 이분의 지인이 또 오늘 확진된 추가 그 대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하하. 예, 예. 그 이분의 동선을 좀 살펴보자면 24일에 귀국을 하고 네. 그 다음 날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귀국한 날짜가 언제예요? 24일 날, 그러면 예. 25일 날, 설 당일 날 예. 영화관을 갔다는 거예요. 그 영화관 위치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를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신 분들한테는 이게 정보를 주는 차원이니까 어디 영화관을 간 겁니까? 그 CGV 성신여대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예, 예. 25일 날, 네. 네, 일단 지금 해당되는 영화관은 현재 그 영업 중단 상태로 소독 조치와 함께 예, 예. 지금 상영관 일단 폐쇄됐군요. 네. 예, 그렇게 바로 저 파악되고 모습입니다. 네.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후에 이 5번 환자분 같은 경우 25일 영화 관람을 한 뒤에 26일 오후부터 몸살기가 있었다. 아하. 이게 보건당국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현재 그 서울의료원에 현재 그 입원해서 치료 중인 상황이고요. 그동안의 접촉자 수는 10명 정도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의 동선과 관련해서 이 인터넷에서 하도 이 말 저 말이 많으니까 이 좀 가짜 뉴스 전파를 좀 우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약간 그 잘못된 내용들이 함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현재 경찰 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가짜뉴스인지를 판별할 텐데 정부 당국에서 이런 걸 무조건 가짜뉴스를 단속한다, 엄정하게 단속한다 하지 말고 5번째 확진자 관련해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밝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아나운서, 예. 밀접 접촉한 사람 10명밖에 안 된다지만 이분이 설 당일 연휴 때 그 CGV 성신여대점 가서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한창 이 인기를 달리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봤던 분들의 걱정 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5일 오후입니다. 네. 토요일 이 CGV 성신여대 입구역점에 방문을 해서 영화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혼자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일단 지인과 함께 갔는데 20대 여성 2명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영화관에 함께 많은 분들이 영화를 또 보셨을 텐데 네. 이분들도 조금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CGV 측에서는 해당 영화관 이제 영업을 중단을 했고 네. 전체 방역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쯤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관 가면은 뭐 팝콘이라든지 콜라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꼭 티켓을 주고받으면서 네. 또 직원들과의 접촉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수조사는 하고 있어요, 신동규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또 가능합니까, 이게? 일단은 지난 28일이죠. 청와대에서 그 이 우한 폐렴 사태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 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일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인 내국인 수가 1,085명인데 네.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701명을 현재 모니터링 중입니다. 아하. 이 중에 나머지 그러면 38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 긴장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내 외국인 합쳐서 700명이 넘는다면서요, 지금. 예,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보건당국과 이 추적하는 그 긴급 대응팀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라도 이 대상자의 주소라든가 연락처를 확보할 수가 없으면 경찰에라도 좀 의뢰를 해서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요.
지금 그 직원분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키트를 새로 만들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있으면 일단 격리하고 안전하게 진료하면서 의심되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이제 진단 키트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 질병관리본부나 지방보건 환경연구원에 보냈었는데 지금 이 한 번에 리얼타임 PCR로 키트를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네. 뭐 단기간에 많이 만들어서 네. 현장에 배포해서 네. 즉석에서 의심 환자를 갑을 겨뤄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확진 환자는 격리 치료하고 접촉자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진단 키트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장에서도 그만큼 이제 많은 빨리 신속하게 또 이 검역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교민들 들어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교민들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300명 넘는 교민분들이 이제 두 번째 전세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한에 머물고 있는 교민을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볼게요. 잠시 뒤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혹시 연결이 됐습니까? 네, 박종천 감독님.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한 대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분들을 태운 전세기 도착했는데 지금 박 감독님 이제 두 번째 전세기 오늘 밤에 다시 또 출발한답니다. 기다리시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차분합니다. 그동안에 또 주민들께서도 많이 그 양보를 하셔서 또 많이 품어주시고 네. 또 정부에서나 아니면 영사관 또 예교부에서 많이 그 애를 쓰셔서 네. 남은 교민들 전부 다 국내로 모시고 갈 수 있게 해줘서 전체적으로 많이 차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한에서의 상황 아마 지금 박 감독님은 긍정적인 생각 늘 저희와 전화 인터뷰에서도 늘 그런 모습 보여주셨습니다만 교민 중에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 나 정말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거야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애가 타시는 분들 발 동동 구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소시킨 게요. 네. 1차가 교민들이 들어가시고 나서 네. 2차 지금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네. 영사관에서 그동안에 그 신청자 누락되신 분들한테 다시 카톡방에 올려서 네.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은 다시 신청을 하라고 또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 못하고 조금 불안해하고 있던 분들도 이번 두 번째 돌아가는 비행기에는 탈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또 문을 열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좋아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전세기가 도착하기만 기다리는 분들 중에는 혹시 감독님은 지금 댁에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공항으로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선수촌에서 마지막 짐 쌓아놓고요. 네네. 지금 3시,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3시 반, 한국 시간으로 한 4시 반 네네. 정도에 마지막 허가 떨어졌다고 이제 준비하라고 메시지가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짐 정리하고, 네. 저녁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 369분이 공항에 오셨다가 그중에 한 분이 발열 증세를 보여서 그 공항 현장에서 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교민분들 중에 300명 넘는 교민분들 중에 나도 조금 열이 있는데 좀 걱정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교민분들 대화 단톡방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직 단톡방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네네. 아무래도 개인적인 분들에서 좀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네. 이번 1차 때 그런 부분 또 한국 가서 유증상자들이 또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불안감이 상당히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내포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진짜로. 근데 들어오신 분들 중에, 교민분들 중에 그런 마음, 솔직한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한때 이 격리 시설이 분산된 아산과 진천 주민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뉴스를 접하시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바이러스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감독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당연하죠.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곡으로 돌아가는 입장인데 네. 많은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그 지방에서 가고자 하는 곳에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러셨는데 네. 여기서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속마음으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속마음은 많이 상해 있을 거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저 역시 뭐 그러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은 가는 그 교민들이 전부 다 언젠가는 풀리지 않겠냐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던 게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이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그 출국, 즉 중국을 떠나는 걸, 우한을 떠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중국의 우한의 청소년 대표팀 맡고 계시잖아요, 박 감독님께서. 그곳에 네네. 혹시 주민들이 또는 지금 제자들이 박 감독님은 이제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혹시 어떤 뭐 부러워한다거나 나도 좀 데려갈 수는 없어요? 혹시 이렇게 좀 애원한다거나 혹시 그런 모습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 고향 앞으로 갔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고향에서 지금 자기들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예방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 끝나면은 이제 선수들한테 단톡방을 만들어서 아하. 2인 이상 해야죠. 그래서 네. 좀 조심하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네. 상당히 부러워하겠죠.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한국이 지금 모든 여건이 좀 나은 상황이니까 말이죠. 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우한에 남겠다고 하는 교민분들 중에 생필품이 상당히 고갈돼서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가 걱정이다 이런 글을 올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한 내 생필품의 공급 상황, 마트들은 여전히 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중소형 중대형 아파트에 있는 마트들, 중대형 마트들은 전부 다 지금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좀 일찍 나가서 네. 제가 직계라는 방구광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화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직접 눈으로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좀 일찍 나가려고 합니다. 아하, 네. 박 감독님, 이제 내일이면 반갑게 국내에서 전화 연결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니까요. 마지막까지 몸 건강히 전세기에 탑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계신 박종천 감독과 함께 우한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은 물론 박 감독님 자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걱정했던 부분과 달리 교민분들이 상당히 이 질서 정연하게 전세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뭐 얘기하셨지만 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지역 주민들도 있고 이러시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피해를 안 주려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한에서 갔는데 본인들은 물론 감염자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마치 한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큰 그러니까요. 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좀 불편함이 있어도 정부의 조치나 이런 부분을 잘 따르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치료받고 또 혹시나 감염이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감염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
부분들을 함께 또 호응해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우한에 있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특정 지역 뭐 진천이나 아산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만을 표시하셨고 이렇다 보니 네. 본인들이 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네.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애초보다 한 2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교민분들이요. 입국장도 따로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리자마자 검역받고요. 저런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분들 아마 고국당을 밟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 땅 맞구나. 이제 발을 내딛는 순간 그걸 느끼셨을 텐데. 자, 그러면요. 저 교민분들이 지금은 아산과 진천에 분리 수용돼 있습니다. 그거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나와 있습니다. 교민들의 입소 이후 현장은 차분한 분위기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용시설엔 우한에서 온 교민 중 증상이 없는 200명이 입소했습니다. 나머지 교민 150명은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무사히 입소했습니다. 우한에서 전세기 이륙이 늦어지면서 교민들을 태운 버스는 오전이 아닌 오후 1시쯤 아산과 진천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쓴 교민 중 일부는 현장의 상황이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밖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고 천막농성을 한 지역 주민들은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아산과 진천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면 교민 수용을 더는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1인 1실로 배정돼 격리 생활에 들어간 우한 교민들은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퇴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지금 아산과 진천에 분리 수용된 우한에서 오신 교민분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 오후에 이제 그쪽에 이 격리 수용, 분산 수용됐기 때문에 한 2시간 남짓 지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안종현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안 선생님이 지금 계신 곳은 아산과 진천 중에 어느 곳입니까, 지금? 저는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몸 상태는 괜찮으신지요? 네, 이게 발발하고 나서 스스로 격리를 오랫동안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몸 자체의 컨디션은 괜찮은데, 올해는 비행 대기하고, 그 다음에 입국 수속, 그 다음에 장거리 운행까지 이렇게 공복하고 맞물려서 피곤함이 좀 많이 누적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실 텐데도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 선생님께서 사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사진이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는 TV는 못 보시죠? TV를 틀면 되는데 따로 틀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안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쭉 지금 시청자분들에게는 보여드립니다만 지금 이게 안 선생님이 찍어주신 방의 내부 모습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침대 위에 여러 가지 물건도 놓여 있고요. 지금 저 물건들이요. 그 정부가 지급한 물건인가요? 아니면 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오신 물건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정부 쪽에서 제공해 주신 지금 물품들입니다. 보니까 이 목장갑 보이고 두루마리 화장지, 위생장갑 등등등 보이는데 일단 이 물품을 주면서 제공하면서 정부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물품을 전달하던가요? 따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네. 네, 이게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구호팀을 통해서 제공한 건지는 싫지 않고요. 그 네. 대신 이제 저희가 왔을 때부터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물품들입니다. 네.
근데 아마 그리고 이제 따로, 네, 저희가 이제 안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건도 몇 장 보이고 속옷도 보입니다만 저 속옷으로 2주를 버티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제공이 됐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이제 우한에서 올 때부터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의류들이나 네.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1인 1실을 배정받으셨잖아요. 네. 공간이 어느 정도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크기가. 그냥 슈퍼 싱글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방이고요. 네. 개인용으로. 네. 네. 혼자서 생활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적당한 크기의 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외출도 금지고, 그러니까 그 경찰 인재 개발원을 나갈 수 없는 것은 다 이제 전에 교육을 받으셨을 테고, 그러면 지금 휴대전화가 된다는 것은 가족분들과는 또 지인분들과는 자유롭게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가 감옥은 아니니까요. 네, 네.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렇죠. 격리하는 곳이니까 네. 그냥 병으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곳이지 사람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고요. 네. 전세기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18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일순간 기내에 혹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따로 그런 생각 없었고요. 네. 예, 그리고 다들 몸이 피곤한 상태라서 아하. 예, 그렇게 주변을 신경 쓰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고 다들 지쳐서 이렇게 자거나 네. 가만히 뭔가를 보던가 네.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경찰 버스 타고 이제 아산 경찰 인재개발으로 이동하셨잖아요. 네. 혹시 차창 밖으로 아산 주민들 현지 표정이나 반응 혹시 그거 좀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밖으로는 주민들은 따로 보이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아산 플랜카드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격려의 메시지들은 본 적이 있었고요. 네. 따로 이렇게 제가 감정이 상할 만큼의 어떤 그런 활동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경찰 버스 들어오는 그림도 저희가 이제 자료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안 선생님도 그 뉴스는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산과 진천의 주민분들이 교민 수용을 극렬히 반대했다. 뭐 그런 뉴스 접하셨을 때 솔직한 심경은 어떠셨을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걱정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네. 제가 이렇게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50명 정도의 이제 2차 전세기를 기다리신 교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기다린 동안 아마 그분들은 그 기다린 시간이 수많은 세월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혹시 방송 보고 계실 거라면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호텔에서 삼시세끼를 다 제공받고 네.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던 어떤 한국 일정이 이제 와가지고는 2주일이 있으면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귀국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네. 건강하게 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곳에서 뭐 같이 계신 교민들끼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2주를 잘 견뎌내시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지금까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지금 분산 수용되어 계신 안종현 씨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지금 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의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진실, 거짓, 그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남 김기혁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네. 저희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위치를 바꿔야 돼. 그렇죠. 예, 예. 위치를 바꿔야지 잘 세워지죠. 이렇게군요. 네네. 예. 처음 사용해봐가지고. 네네. 예, 보이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네. 자, 머리카락을 자르면 감염 확률이 낮아진다. 이게 중국의 한 간호사가 삭발을 한 그 사진이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네. 혹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감염 확률이 낮아져서 간호사가 삭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왠지 얘기가 나오면서. 간호사라는 점에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예,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는 X입니다. 이건 김우주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도 이제 처음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머리카락 자르는 거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관련은 없습니다. 아. 단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저렇게 긴 머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불러서. 그러네요. 아하. 단정하게 뒤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네. 이렇게 칠렁철렁하게 다니면 환자 진료나 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는 저게 허용 가능한지는 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일단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과 즉 민머리로 있는 것과 감염이 안 되는 것은 관련은 없다. 네.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동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팩트남 두 번째 진실과 거짓 뭘까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건 또 뭡니까? 양파를 놔두면 바이러스를 막는다. 이게 어제 한- 마늘에 의해서 오늘은 또 양파입니까? 네. 맞습니다. 요게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한 그 육군 부대에서 네. 이게 사단장의 지시로 부대에 양파를 이제 제수용 이제 과일처럼 자른 다음에 네. 양파를 비치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혹시 양파가 뭐 차단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결과는 뭘까요? 자, 결과는 X. 마찬가지로 X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김 교수님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이 뭐 예전 신종플루나 뭐 메르스나 이런 신종감염병이 돌면 치료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괴담들이 많이 돕니다. 뭐 김치가 뭐 사스에 효과가 있다. 또 코에 뭐 바셀린을 바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침투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런 괴담도 생기고 어떤 그 기대고자 하는 건데 사실 근거가 없으나 저거보다는 손 씻기 철저히 하고 아, 그래요? 기침 에티켓 지키고 아, 네. 마스크 쓰고. 필요할 때 쓰고 기본에 충실해야지 아하. 기본은 소홀히 하면서 저런 근거 없는 괴담에 그러네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팩트남 김기혁 아나운서 세 번째 진실과 거짓 뭘까요? 네. 한번 알려주시죠. 자, 일단은 양파는 챙겨 드시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목욕탕, 수영장에도 가면 안 된다. 저도 저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영을 하거나 목욕탕에서 함께 한 물에 몸을 또 담고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네. 일부 저기 손님들은 저 침도 뱉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샤워하면서 뭐 침을 네. 뱉거나 이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혹시 정답은 요거는 뭐예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수영장에는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네네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염소에 취약합니다. 아. 그리고 60도 내지 80도 이상 열에 또 취약하기 때문에 아하. 목욕탕에서도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는데 단지 네.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위생적으로 물 갈아주고 염소 소독하고 끓여주고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그 전제가 전제가 필요하겠죠. 되면 네.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제일 무서운 거는요. 괴담, 공포 바이러스입니다. 이 괴담이 확산되면서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나고요. 그 공포가 두려움이 올바른 방역, 검역을 막는 회방꾼이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파악하시고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보로 전해드린 뉴스파이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